다이나믹한 파워, 유일무이한 독창성. 지금 K라는 문자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마법의 문자로 통하고 있다. K컬처를 넘어 K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 문화를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문화의 정체성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의 이 선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 파워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 지구촌에 널리 지금 이제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매력 국가가 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K-스피릿. 70년이라는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 위에 쌓아올린 문화 매력 국가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목소리가 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남북의 통일이오라 통일이여 오라. 지금도요. 뭉클한 게 그 로베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눈물을 흘려 안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70여 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손명원. 막 내릴 때지. 얘가 이어지니. 선생님도 나오실까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지. 그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엔군 부대와 야전 병원을 돌며 위문 공연을 다녔던 해군 정훈 어린이 음악대 단원이었다. 어린이 합창단의 주 목적은 사회군인들을 위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죠. 그때 그 미국 군인은 18, 19? 그러니까 참, 근데 머리가 블론드 헤어인데 우리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 발목, 목발을 들고 이제 서 있는데 참 전쟁의 비참함도 그때 느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참 느끼게 됐었죠. 그렇게 몇 해를 보내고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초토화된 삶터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젊음의 피로 우리를 지켜준 우방 미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건을 위한 원조 기금 마련을 위해 해군 정훈 어린이 음악대는 한국 어린이 음악 사절단이란 이름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미국 가가지고 48개 주를 3개월 안에 돌았죠. 그리고 공연을 들으니까 250에서 280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3번 매일 그런 식으로 280번을 공연을 했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큰 지금 같은 BTS가 이렇게 유명해지듯이 유명해진 게 어린이 합창단이 워싱턴 DC에 가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당시 닉슨 부통령은 우리 미국 역사가 있은 이래
회의 중간에 외국인 단체가 들어와 본 일도 없었고 또 의회를 중지하고 노래를 들은 전례도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한국이란 나라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기, 희망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은 미국 전역에 화제를 모았다. 어린이 합창단은 한국 최초로 어린이 음악 LP 레코드도 제작하였다. 고작 9살에서 11살에 불과했던 아이들. 3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48개 도시를 순회하며 이들이 달성한 모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당초 목표 모금액인 1천만 달러를 훌쩍 넘긴 액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재건의 초석이 되었고 위기 속에 피어난 희망의 꽃이 되었다. 6.25 전쟁 중에 참상의 폐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한국에 희망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한국이 이제 문화국가, 문명국가라는 것을 잘 보이면서 호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후 우리는 이렇다 할 자원도 기술도 없었다. 모두가 헐벗고 가난했다. 당시 미군 기지가 있었던 경기도 송탄. 마을 인근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미군 트럭을 따라다녔다. 그러다 천국의 맛을 보기도 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미군들이 시리인지 같은 걸 던져줘요. 전쟁 식품이거든 그게. 시리인지가 과자, 뭐 비스켓, 뭐 오렌지 같은 거, 껌 이런 걸 던져줍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의 좋은 기억으로 남죠. 하지만 그런 호사는 운 좋은 날만 가능했다. 매일매일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먹어야 했다. 그 송탄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꿀꿀이죽을 파는, 또 복창동에 꿀꿀이죽 파는 데가 있었고, 그 꿀꿀이죽 혹시 아세요? 미국 군인들이 먹다 남긴 잔반입니다. 미군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던 배고픈 시절. 꿀꿀이죽은 온 가족의 허기를 달래줄 든든한 한 끼 식사였다. 미군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었지만 저희는 그게 불결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기름진 거 먹지 못했던 시절에 버터라든지 식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기 이런 게 어우러져서 끓인 죽이니까 그걸로 영양 보충을 했어요. 네. 진정한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친구는 바로 미국이었다. 한미 합의 의사록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서는 1955년
회계 연도에 한국의 경제와 군사 원조를 위해서 약 7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88년도까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 군사 및 경제적으로 원조를 계속하게 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의 나라 대한민국.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근면 성실한 국민성 덕분에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금은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자부심이에요. 동맹국으로서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가서 싸워주고 나라를 구해줬더니 저 나라 봐라. 그냥 완전히 잿더미에서 저렇게 번영한 그런 나라가 됐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아주 참 동맹의 아주 성공적인 스토리다. 할리우드 바깥 비영어권 작품의 악명 높던 아카데미의 유리천장을 깨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사관왕을 석권했다. 지금까지 크게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보고 너무 놀랐었고 너무 감격했었고 사실 진짜 어떻게 그 감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게 복합적으로 깊은 감정이더라고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그리고 7 청년이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내가 미국을 갔더니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BTS 멤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그중에 누가 군대를 갔는지도 압니다. 최근 세계인의 고유 명사로 불리게 된 만국 공통어 한류. 2021년에는 옥스퍼드 사전에 공식 등재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한류 팬은 2022년 기준 1억 7,800만 명, 10년 만에 19배가 늘어난 셈이다. 그로 인한 프리미엄 효과도 크다. 지금 K 콘텐츠 수출액이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가전제품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K컬처는 산업의 분야에서도 기반을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까지 지금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 Well, it never ceases to amaze me how much Korean culture resonate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Netflix announced that last year in 2022, over 60% of all users worldwide watched Korean content. That's huge. And this year, the platform revealed its largest lineup ever of K-content.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 서렌도스를 만나 3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We're able to make this decision because of our great confidence in the Korean content industry, and we will continue to make great stories.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미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게 딱 4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북쪽이냐 남쪽이냐 하는 정도로 이제 물은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국 하면은 이런 그런 K 컬처뿐이 아니라 경제 또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쉽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건 IT 강국으로서의 기술적인 도움과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플랫폼의 수혜를 받았다. 팬데믹 동안에 넷플릭스 보면은 엄청 많거든요. 한국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영어 자막도 거의 다 나오는 이제 상태로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하는 가운데 K-팝이 같이 갔기 때문에 아마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잘 활용했던 어떤 그러한 그 행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문화로 한미 동맹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안고 작년 워싱턴, 뉴욕, LA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이제 최근에는 미국민, 소위 말해서 미국 현지인, 이 US 시티즌, 아메리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령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이제 코리아 가요제가 열렸거든요. 한 5천여 명의 관객들이 와가지고 떼창이란 말 아시죠? 떼창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조 수출업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끌어올렸던 시기. 문민정부에서는 영화 주라기 공원의 흥행 수입이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문화산업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문화산업국이 생겨나면서 문화산업 정책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개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검열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도입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는 21세기 최대의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영화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 산업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래전 꽃피웠던 민주주의가 이 땅에 조금씩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문화계에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다.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산업 정책 진흥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도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공연 문화를 향유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 여러분, 이렇게 5월에 멋진 날 밤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같이 듣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소탈한 행보도 보였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세계 시민들은 우리의 문화예술 콘텐츠 K컬처를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류 문화 매력 국가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윤석열 정부는 K 콘텐츠를 수출을 끌어올리는 구원투수로 꼽았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K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24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90년대 중반 해외 영화를 수입해 유통에만 그쳤던 타 기업들과 달리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주력한 기업이 있다. CJ가 영화 산업에 들어간 제 첫 번째는 미국의 드림웍스라고 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는데 CJ가 그때 2대 주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배우게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5년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거물 스필버그와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이 만든 해외 제작사에 3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한 그룹.
독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위험한 베팅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문제가 콘텐츠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가 그 영화 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문화보국의 기치 아래 지난 30여 년간 고집스럽게 지켜온 뚝심. 몇 해 전에는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를 인수했다. 사실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뛰어난 그 제작사를 인수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IP 또 공동의 IP를 개발하고 그게 또 영어로 만들어지고 그게 뭐 영화든 드라마든 다양한 양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그룹은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을 목표로 세계 많은 이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를 즐겨보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저희가 항상 구매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 반대로 디즈니가 됐던 뭐 또 넷플릭스가 됐던 이런 미국의 정말 강력한 이런 플랫폼들이 저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다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해외 시장에서는 K 콘텐츠에서 촉발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단번에 매료시킨 한식. Yeah, actually, yeah. You guys like it? Yes, it's really good. I like both of them. Like, they were so good. Well, absolutely, yes. I am always looking for new food to try, and so if I saw this, I would definitely buy it again. 외국인들의 호응에 발맞춰 이 그룹은 한식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식의 미래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국의 요지 3곳에 해외 공장을 짓고 있다. Yeah, I think in the last year or so, I've seen quite a stronger presence of it. So I think the awareness is growing in it. I think you'd be hard-pressed to find an American nowadays who hasn't heard of kimchi or bulgogi, and so many have already tried them atop hot dogs or inside a taco. Whether it's food, movies, makeup, or fashion, affinity for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shows just how influential South Korea has become. And it's symbolic of the close relationship Koreans and Americans share. 대한민국의 콘텐츠 위상이 높아진 데는 과거 미국의 도움이 컸다. 전쟁 후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었던 척박한 땅에 문화라는 이름의 민들레 홀씨를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해주었다. 우리가 독립국가가 된 그 순간부터 미군이 여기에 주둔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전쟁의 역사라기보다 문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군은 이 땅에 문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게 바로 미8군이라는 존재예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캠프쇼를 열었던 미국 위문협회. 1950년대에서 60년대 마릴린 먼로와 루이 암스트롱이 찾아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군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본국의 공연팀이 모두 소화하기엔 불가능했던 상황. 그래서 한국의 예능인들을 선발해야 했다. 이때 많은 가수들이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미8군 무대를 오르기 시작했다. 미8군에서는 공연 무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한국의 예술인들이 그곳을 무대로 해서 다양한 공연을 했고
또 세계의 여러 장르들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K-팝이라고 하는 대중음악 장르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 8군 무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걸그룹이 있었다. 바로 김 시스터즈다. 이들은 아시아 최초로 1959년 미국에 진출했다. 69년인가요? 그해 납세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애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코리안 오의 나라가 아니라 코리안 컬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한류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 시스터즈. 맏언니 김숙자는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다. 그녀는 60년이 넘은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처음에 오프닝 나잇에 그날 저녁에 우리가 히트를 친 거예요. 반응이 너무도 좋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동양 애들이라고 볼 수 티네이저이니까 we were teenager. 애들이 셋이 나와서 영어로 노래를 하고 악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하더라고요. From Korea, the Kim sisters. 동양에서 온 마녀들로 불리며 1960년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당대 최고의 프로그램인 에드 설리번 쇼에 20회 이상 출연하기도 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을 적에가 이 라스베이거스에 와서 1959년도에 뜨거운데 한복 입고 우리가 한국에서 This is Korean custom. 그 어린 마음에 We want them to know. 그 사람들한테 코리아가 어디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설리번 쇼에 22번 내가 나올 적에요. Every time 에스사라반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합니다. 미 8군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무대까지 진출한 김 시스터즈. 한류 1세대인 김 시스터즈는 60여 년 전 K-팝의 저력을 증명해주고 있다. I don't want French fried potatoes, red ripe tomatoes. 한국과 미국의 문화 가교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그 주한미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문화, 미국의 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훨씬 더 선진국화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서양의 문화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오른 봉준호. 그는 소년 시절 AFKN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몸속에 영화 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몰라 멋대로 상상했던 그 영화는 어른이 되어서 보니 대가들이 만든 작품들이었어요. 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에서는 실질적으로 AFKN 이 방송을 운영했는데요. 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했단 말이죠.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문화의 정체성 플러스 해가지고 두 개가 이제 융합 효과를 내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의 이 선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유일무이한 독창성을 발현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 또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한 단계 좀 더 향상시킨 한국 문화의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문화로 좀 창조되고.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방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들은 낯설지만 독특한 한국 문화에 빠지기도 한다. 한국이 좋아
무려 4년간 주한 미군으로 복무했다는 마이클 페레스. 그는 복무 첫 해 봉사활동에서 한국의 끈끈한 정을 느꼈다고 한다. 태안에서 그 돌도 닦고 막 그 기름 다 그 닦은 그 활동을 했는데 그 거기서 계신 한국 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이랑. 와, 이게 한국의 정, 한국의 사랑 이런 그 한국인들의 진짜 마음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한국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오자마자 무작정 한국말을 배웠고 주한미군 웅변대회에도 출전했다. 보다 우기지 마라. 독도는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만세. 그 당시에 독도의 문제에 대한 연구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독도는 당연히 한국 건데 왜 이렇게 막 우기하냐고. 그래서 그 웅변대회에 나갈 때 한국 군인들의 이게 좀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거 했는데 되게 잘 됐어. 마이클은 웅변대회 출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수집가들에게 한국에서 나오는 최초의 기념 중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이제 70년 되는데 70년 더 왔으면 좋겠어요. 동맹은 그 한국 국민들이 계속 지키고 특히 미군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미 양국 간에는 이제 인적 교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외교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 친밀한 그런 관계,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한미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3년 군사 동맹으로 출발한 한미 동맹. 지난 7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협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교류함으로써 저희가 이거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옆 작은 교회에서는 7년째 한미 장병들에 의해 야학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일은 물론이고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마음을 베풀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봉사 활동이 있는 날. May I help? 고마워요. No, thank you. 늙지 말고, 늙지 말고. 한국말 못해? Sorry. 못해요?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No. 나도 여기 말 못하니까 마찬가지야. Yeah. 똑같아. 오늘은 한미 장병들과 의료진들이 모여 의료 봉사를 하는 날이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까지 와서 저희가 각 진료 분야의 전문의들이 와서 다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so. Just helping other people is really what it comes down. Is really what it's about. It's just helping each other, no matter who you are, because that's what we're supposed to do. And I think the more we get involved with the youth now, the better we will be tomorrow.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는 이처럼 동맹 강화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미군 장병과 단체에게 좋은 이웃상을 시상하고 있다.
The alliance was forged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over 70 years ago and has grown stronger over time. This is no small part due to the commitment and friendship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like those we are honoring today. 2003년 신설된 좋은 이웃상 시상식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22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Today, we honored 19 nominees at the 19th annual Good Neighbors Program award ceremony. This program was started in 2003 and is a chance to honor and recognize the Koreans, Americans, and the organizations who are strengthening the alliance off post and on post by their good volunteer deeds and such. 테일러는 미 해병대 기지인 포항 캠프 무적에서 복무하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농촌 일손 돕는 일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최근 복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I love Korea. I love the people. I love working with my Korean counterparts. And it's an honor to be able to get out here and get this unique experience. And it's something that I feel like I have a lot more to offer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than I might back at a base in the United States. 한미 간의 문화 교류는 70년이라는 한미 동맹의 기틀 아래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깜짝 노래를 국빈 방문 중 선사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음악은 국경과 언어를 허무는 화합의 매개체가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영화협회 소속 대표들이 총출동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도 참가해 소프트 파워 부흥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한국의 이런 영화 시장, 한국의 이런 문화 시장이 세계 시장에 단일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하고 또 미디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플랫폼도 있는데 이런 콘텐츠와 전부 어우러져서 함께 이런 새로운 어떤 전 세계 시민에게 이런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지난 방미 정상 외교를 통해 한미 동맹의 지평은 문화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소프트 파워라는 면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가 됐고 해외를 나가서 한국을 이렇게 쳐다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힘이 솟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정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류가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그 글로벌 문화 매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간 공고히 다져진 한미동맹. 우리는 한미 간의 상호 협력과 연대 아래 과거 최빈국의 나라에서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 매력 국가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